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 42강 상화하목 부창부수, 많이 들어본 부창부수 그쵸? 나오는 구절을 네.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실까요? 네. 상화 하목 할 때 상자는 이제 잘 아시는 윗상자, 위를 뜻하는 상자, 화자는 조화로울 화자, 하자는 아래 하자, 그 다음에 목자는 화목할 목자입니다. 네. 요 네 글자만으로도 이제 쉽게 해석이 되죠. 네. 윗사람이 혹은 위에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화합을 하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부창부수의 네 글자를 네. 설명드릴게요. 부자는 지아비 부자라고 풀죠. 네. 보통은 이제 우리 현대말로 쓰면 남편이죠, 남편. 네네. 지압이고. 예. 그 다음에 창자는 부를 창자. 우리가 노래를 부르다 할 때 이제 창을 쓰죠. 네. 예. 그 다음에 부자는 마찬가지로 지어미부라고도 하는데 현대말로 아내죠, 아내. 네. 예. 아내 부자. 그 다음에 숫자는 딸을 숫자. 따라가다, 순종하다 할 때 숫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편이 그 앞에서 선도해서 부르면 아내는 그 뒤를 따른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네, 흔히들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죽이 잘 맞고 네. 할 때 부창부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네. 네. 자, 그러면 한 글자씩 네.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윗상자부터 보겠습니다. 윗상자는 글자가 간단하죠. 네. 간단한데 먼저 그 설문의 소전해 보시면은 그 아래 긴 괄호획과 네. 위에 이제 세로획에 또 가운데 또 작은 획이 있어요. 네. 그죠? 그런데 이게 그 상대나 이제 주대의 갑골문이나 근문을 보시면 어떠냐면 긴 괄호획은 있는데 위에 그냥 짧은 괄호획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숫자 2처럼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거의 이자가 아니라 윗상자라는 말씀이시죠? 예. 두 이자와 구별되는 점은 뭐냐면 두 이자는 두 개를 나타내려니까 두 획이 같아요, 길이가. 길이가 같다고요? 예. 근데 윗상자는 위에 있는 가로획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 그 위에 있다. 그 장소만 표시한 구호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지사자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로획이던 것이 세로획으로 올라가고, 그죠? 세로획의 옆에 허전하니까 또 작은 가로획 하나를 더해서 현재의 윗상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윗상자는 이렇게 형태 변화를 겪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실 화자를 보실게요. 화자는 지금 보시면 구성성분이 뭐로 돼 있죠? 벼화자하고 입구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글자는 사실 입이 음이 성분이에요. 그러네요. 왼쪽에 있는 벼화가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음이 편방은 왼쪽에 붙고 맞아요. 그 발음 부분은 오른쪽에 붙게 돼 있는데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글자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는 입구가 왼쪽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오는 글자가 사실은 더 맞는 글자예요. 그런데 현재 보신 해서체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걸 한번 주의해 보시고요. 설문에 의하면 이 글자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서로 응한다, 서로 반응한다, 서로 대응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은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맞춘다는 걸 거죠. 그런 걸 화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쉽게 그러면 뭐 맞춘다, 조화를 이루다 이런 뜻이 화합을 한다 이런 뜻이 쉽게 연상이 되겠구나 싶으시겠는데 관련되는 글자 하나를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냥 맞춘다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말로 혹은 입으로 내는 소리로 맞춘다는 건데 그렇게 소리로 맞춘다는 건 더 아름답게 조화롭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악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음악에서 악기로 소리를 맞추고 서로 화음을 내고 화음을 내고 이런 거죠. 그런 글자도 역시 있는데 이 조화로울 화자와 서로 말하자면 통하는 글자, 의미상 통하는 글자고 예전에는 아예 같은 글자로까지 그렇게 사용된 적이 많았습니다. 어떤 글자예요? 그 글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글자가 이제 소전으로 보시면 이런 글자에 해당되거든요.
벼화는 여전히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음 성분인 걸 알 수가 네. 있죠. 근데 왼쪽에 있는 건 굉장히 네. 복잡해 보이네요. 네, 문 선생님 이 글자 알고 계시죠? 네, 이거는 이제 피리하고 관계된 글자로 알고 네. 있는데 발음이 약이던가요? 네, 피리 약자. 맞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왜 피리냐 하면 음. 요 아랫부분에 쭉쭉쭉 이렇게 해서 가로로 쭉 묶은 거는 사실은 책. 네, 책을 자입니다. 의미하는 책자 같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대나무 관을 네. 쭉 묶은 거죠. 근데 음. 거기에 이제 입구 같은 구멍을 붙이고 그 구멍들을 합했다. 합팔합자 윗부분에 보이는. 윗부분이요. 네. 저는 그 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음. 크고 작은 길이를 가진 그런 대나무 구멍을 엮어서 악기를 만들고 그걸 불어서 소리를 내는 거죠. 그 소리를 조화롭게 맞춘다는 뜻의 화자가 요 글자입니다. 그러면 하모니를 이루다 할 때는 실제로 이게 원래 의미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나중에는 이 글자나 입구변의 화자나 큰 의미 차이가 없게 쓰이게 되었고 네. 결국 이 글자를 쓰기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고 분명한 자형을 나타내는 입구변의 화자가 더 많이 쓰이게 되었죠.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분명하게 이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 글자가 쓰인 가화만서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자를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네. 자, 그 다음 글자를 이제 네. 한번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아래 하자입니다. 네. 네. 아래 하자는 윗성자와 반대된다. 그러네요. 반대로 되어 있네요. 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준선 아래 또 역시 짧은 액을 하나 그었는데 이것도 가로획이 있던 게 세로획으로 붙여지고 길게 내려와지고 그거 가지고는 또 약간 좀 아쉬운 느낌이 드니까 또 짧은 가로획 하나를 덧붙여서 현재의 아래 하자가 되었습니다. 네. 네. 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네, 아래 그렇게 하자. 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목자 보실까요? 목자이죠. 목자에는 맨 먼저 뭐가 보이나요? 목자는 이제 왼쪽에 네. 눈목자가 있어서 네. 그럼 이게 발음 성분인가요? 훌륭한 의문인데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네. 눈이 음이 성분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부분에 현재는 이게 발음이 육입니다. 네. 우리가 육지할 때 그 언덕부 옆에 있는 맞아요. 그 부분이 이제 발음 성분이어서 육으로 발음되는 네. 그것인데요. 여기서는 목으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근데 화목할 목자잖아요. 네. 그런데 왜 눈목자가 네. 의미 성분으로 들어갔을까요? 이것도 이제 설문의 그 해설을 조금 우리가 기대해 볼게요. 네. 설문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은 눈빛이 순한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눈빛이 순한 것이다. 그러니까 눈빛이 유순했을 때 비로소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들 사이가 좋구나. 적대적이지 않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은 눈빛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벌써? 그렇죠. 눈빛이 좀 사나울 수도 있고, 눈빛이 좀 따뜻할 수도 있고,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목은 이제 그런 따뜻한 눈빛을 뜻하는 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하고 서로 그 화합을 이루는 그런 모양을 이 목자에다가 이제 담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상화, 하목이라는 건 위에 있는 사람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 이들이 위에서 서로 화목하면, 서로 화합을 이루어주면 아랫사람들은 그에 따르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눈빛을 또 그런 태도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위만 화합하기만 하면 몽땅 그러냐? 또 그건 아니고 위가 설사 조금 불화가 있다 하더라도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직장 내에서도 상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가족 안에서도 위와 아래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아주 큰 단위의 국가 안에서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게 조건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서로 관계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서 그런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아래에서 그걸 따라가고 순종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인 거죠. 그 다음에 배우실 부창구수도 역시 어느 한쪽이 주도적이다. 남편만 뭐 잘하면 아내는 어떻게든 상관없다. 아내만 잘하면 남편은 어때도 상관없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한 글자씩 먼저 보겠습니다. 네. 지압이 부자는 우리가 여러 번 부자에 들어가는 이 부자에 들어가는 글자 성분을 배웠습니다. 네네. 어떤 글자인가요? 일단은 이제 큰 대자가 보이죠. 네, 그렇죠. 그 위에 짧은 가로획이 하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네. 예. 이게 왜 지압인지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 갑골문에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의 팔과 다리와 몸체와 머리까지 보이시죠. 네. 근데 이제 머리가 여기 사이에 뭐가 하나 이렇게 가로액으로 꽂혀 있는 것처럼.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옛날에 남자가 성인이 되면 머리를 길게 늘린 상태를 벗어나서 이걸 머리를 올립니다. 근데 자르지 않은 머리는 이제 머리가 길어지고 그걸 올리려면 그 머리를 올리기 위해서 꼽는 비녀 같은 모양의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올려가지고 꼭꼭 그 위에 간을 쓴 모습이라. 그러니까 사극 같은 거 봤을 때 이제 갓을 이렇게 쓸 때 그 상투를 튼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 비슷하게 머리를 틀어 올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제 성인 남자가 됐음을 보여주는 어떤 장식이라든지 어떤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머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 설문에서는 요 글자 부자를 장부야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 우리 장부라는 게 대장부 할 때요. 네, 장부야 이렇게 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글자를 자 이번에는 소전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모양이 조금 달라졌네요. 예. 하지만 대자가 요렇게 생겨도 역시 같은 대자, 사람을 뜻하는. 오히려 이제 어깨 부분이 훨씬 강조됐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성인 남자는 어깨가 이렇게 탁 벌어진 그런 것들이 더 강조된 자형인데 이렇게 해서 부자는 요 모양으로 오히려 전서에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주위에서 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압이 부자였고요. 그 다음에 창자 보시죠. 창자는 그냥 간단할 것 같은데요. 입구 옆에 이게 무슨 창자인가요? 창성할 창자던가요? 네, 그렇죠. 왕성하다, 피어나다 이런 뜻일 때 창자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그건 발음 성분이죠. 그죠? 그리고 부르는 건 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 큰 소리로 부르다, 외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설문에서는 창은 이끌도야. 그래서 이끌어준다고요? 앞에서 선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노래한다는 뜻이 아니고 노래하지만 노래를 해도 선창을 하는 거죠. 먼저 그죠? 이끄는 노래를 하는 거군요. 선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앞에서 이끌어주다 이때 부르다가 정말로 남편이 앞에 노래 부르면 아내는 뒤에서 그 뒷노래를 화음 넣어가면서 따라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일을 주도하고 하자고 먼저 권해주고 먼저 그 일을 기획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인 거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앞에서 리드를 한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부자는 지엄이 부자니까 이거는 이제 결혼한 여성? 지압이 부자가 성인 남자를 뜻하는 글자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부자도 역시 결혼한 여인. 결혼한 여인을 뜻하죠. 자, 소전을 한번 보실게요. 소전부터 보시면 이제 여인이기 때문에 여자여가 음이 성분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역시 음이 성분입니다. 발음 성분이 아니고요. 전에 돌아갈 귀자에 이 글자가 요 오른쪽 성분이 있죠. 들어가 있죠. 그때 이제 잠깐 배우셨는데 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있는 모양이다. 뭔가 쓰는 도구를 잡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부인 결혼한 아내는 손에 빗자루를 들고 집안을 청소하는 여성? 그렇게 생각하면 좀 너무 여성이 하는 일을 축소시킨 것 같은데 그런 의미인가요? 그거는 이제 오해일 수 있고요. 손에 뭐를 드는 경우 그 도구는 다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드는 도구는 제사에서 제사상을 차리고 그 장소를 정갈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 거죠. 그렇죠. 고대에는 제사를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단순히 소지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제사를 관리하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여성 가운데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여성이 부입니다. 네. 그 예전에 갑골문에서 부호라는 여성의 무덤을 발견한 적이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때 부는 왕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분이 높은 여성이군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따를 숫자인데요. 따라가다라고 하려면 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천천히 걸을 착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우리가 책받침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글자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맨 왼쪽에 착부가 있고 나머지가 수,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대체로 부수는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해서자형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 언덕부방이 그렇죠? 왼쪽에 있고 천천히 갈 책받침 가운데 들어가 있죠. 이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얼핏 보면은 이게 왼쪽에 있는 좌부방 이것이 마치 부수인 것처럼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책받침을 뺀 부분은 이제 수나라 할 때 나라 이름 숫자이죠. 근데 이게 한대 이후로는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야 맞는 글자가 글자의 전체적인 모양 조형상 아마 이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왼쪽에 있어야 될 책받침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좌부방이 맨 왼쪽으로 나오면서 글자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설문에 의하면 이 글자는 종야, 따라가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 성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언덕부가 아니고 천천히 갈 착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왜 따른다는 뜻이 됐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발음은 수이고 의미는 착에서 나오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글자를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첨가하시거나 또 보충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8글자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일단 해드리면 상, 화, 하목, 이건 상하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위가 화목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공손하고 유순하게 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창부수, 이것도 밖에 있는 남편 혹은 남편이 앞에서 선도하면 아내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를 마치 남성 주도형의 사회에서의 그런 것이다 라고만 일방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게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현대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을 만약에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단위라고 본다면 가정 안에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가 부부관계거든요. 그러면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뜻을 받아주고 그걸 이어간다고 하는 게 모든 것의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금의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함으로 해서 우리가 또한 여성으로서의 삶과 남성으로서의 삶이 또 그게 함께 살아가는 부부로서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만고의 진리가 있고 또 시대나 또 상황, 환경에 따라서 이제 달리 적용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천자문이 고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무작정 옛날에는 이랬고 오늘도 이래야 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 42강을 배우셨고요. 다음에는 43강. 외수, 부훈, 입봉, 모의 이 8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역시 내외의 일들을 밖에서 또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교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변해야